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속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뭐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장동혁 대표. 아까 우리 실시간으로 보기도 봤는데. 예, 속풀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뭔가 권력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저렇게 장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승부를 건 것 같은데 시점상으로는 최악의 시점에서 정치적 승부를 하고 있다. 왜 최악의 시점이라고 일단은 보시나요? 내란 전담 재판부 여당 법원 자체가 많이 좀 숙성되고 순화된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을 일인가. 대부분의 권한을 사법부에 넘겼고 사실은 지난 윤석열 내란 피의자의 그 어떤 그 직위원 재판부의 그 가족 오락관 같은 재판 불만이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한 건데 어쨌든 뭐 야당이 지적하는 건 다 순화를 했거든. 그리고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동력이 빠진 상태에서 극단의 정말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점이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대표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단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능수능란한 야당 대표 유능한 야당 대표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최악의 타이밍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정광재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사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야당 대표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주자로 정했을 때부터 이번에 24시간 혼자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셨군요.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인가 최장 시간 갖고 있었는데 또 경신을 했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각오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당 내외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 잘하고 있다, 마음 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계엄과 탄핵과 이런 것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2월 3일에 여러 사람들이 장 대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내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단 말이에요. 당내에서 어떤 장동혁 대표 체제 이대로 가면 2월 비대위가 발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흔들어댔는데 그런 공세도 좀 맞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위헌성을 많이 덜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예규를 자체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민주당이 생각했었던 입법 취지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럼 그 입법 취지가 반영됐는데 그걸 굳이 법으로 만들고 위헌 논란을 자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규료도 충분한데. 네, 지금 예규하고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법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던 취지가 뭐냐면 신속 집중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1심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2심부터 적용하자는 건데 그럼 2심 그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규로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민주당 안과 차이가 없는데 위헌 논란을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거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겠어? 라고 얘기하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얘기했었던 과거 당대표는 당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해야 하는 상황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가장 정확한 부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한 모습 보이지만 대통령은 역시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구나. 이 삼권 분립 또 사법부 존중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최악의 타이밍과 우선은 이현수 기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사드리고 싶었고요.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내용과는 좀 별개로 뭐 호불호가 있겠죠. 저도 좀 듣다가 왔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본인의 평가는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다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왜 이 법을 만드느냐에 다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재판을 운영하는 그 풍토가 보기 안 좋으니까, 너무 웃으면서 하니까, 불편하니까 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이 아마 컸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위원 판사가 뭐 내란에 동조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냥 민주당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다른 위헌성 다분한 이 법을 만든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처음에는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군사법원 제외의 나머지 법안 만들면 안 되니까 위헌성 있다고 해서 다시 전담재판부로 바꾼 거고, 그랬죠. 1심에서 처음에 1심부터 적용한다고 했다가 다시 위헌성 있다고 해서 2심으로 간 거고, 또 법관 추천도 법무부 장관까지 해서 외부 인사까지 넣었다가 그것도 위헌성 다분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뭐 법관으로 구성된 그 추천권을 좀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안 되니까 B라는 대안을 쭉 넣어놓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말 그대로 누더기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방금도 우리 정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예규와 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는 위헌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크게 저항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좀 흔들렸잖아요. 뭐 12월 비대위설까지 나왔고. 네. 근데 이렇게 24시간 최장기간 역대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그런 것들을 일축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이 조금 희화화되거나 조금 조소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이 제1야당 대표가 오래 해버리면 다시 한번 전담재판부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나 이 이견도 집중이 되면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어떤 의미도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의대 사법부를 계속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조의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본질은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저희도 이 내란 재판을 이런 식으로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할 줄 몰랐던 거죠. 상식적으로 제대로 소송 지휘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왜 이따위로 하냐, 그리고 민주당이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 밀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무작위 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직위원 재판부에 재판을 몰아줬고, 직위원 재판부는 소송 지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그리고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뭐 위헌성 얘기하는데, 사실상 대법원 내규와 법안이 비슷한데 대법원이 내규로 만들면 위헌성이 없고 민주당이 발의하면 위헌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내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입법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법으로 배정하게 해야지, 그 사법부 일원들이 만든 그 규칙 가지고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 중대한 그런 재판에 대해서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네.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전부 다 대법관과 법원의 역할이고 임무이지, 그걸 입법부의 어떤 입법으로서 이렇게 제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네. 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요 정도 덜어냈으니까 이거 위헌 아니다, 위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걸 덜어내도 여전히 위헌의 요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민주당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냥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 이 정도를 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결과도 지금 대법원 예규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은 여하튼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 내리면 없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 종합적으로 이 법안 검토해 보니 자 대법원 얘기도 갖고 와봐. 비슷하네. 그러면 이거 사법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있으니까 네. 사법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얘기한 거 이거 거부권 행사하고 대법원이 만든 안대로 진행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10%포인트 오릅니다. 아니, 왜 진짜예요. 이재명 그래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거부권 하면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그 소속에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사실은 그건 비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야당의 바람이겠죠.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귀를 기울이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저런 헛된 희망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이제 예규와 거의 같은데 굳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와 하지만 입법은 다르다라는 그럼요. 주장을 하시고 실제로 안을 진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선례가 되면 네. 당장 이재명 대장동 전담재판부 만들자고 하고 위례 전담재판부 만들자고 하고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 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기현 판사 얘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때 당시 민주당이 압도적 찬성해서 같이 대법원장으로 모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왜 찬성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둘 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다. 네, 이제 말씀드립니다. 양쪽의 팽팽한 의견을 들어봤고 이제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 좀 재밌게 하자고 네, 했는데 좀 되게 심각하네요. 진지하게 지금 재밌는 아 재밌어요?